오늘 우리 세션의 마지막 발표 논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토픽인데요.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자연어 처리 기반 팩트체킹 기술이고요. 강혜민 등의 서울여자대학교 연구자 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학과 강혜민입니다. 저희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자연어 처리 기반 팩트체킹 기술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계기 및 배경과 관련 연구, 사전 준비와 새로운 팩트체킹 시스템,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계기 및 배경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됨과 동시에 가짜뉴스도 빠르고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위 그래프는 2020년 8월 15일에 진행된 광화문 집회 5일 뒤인 8월 20일 코로나 조작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검색량이 100점 만점 중 100점을 기록했다라는 의미인데요. 한때 유튜브 등 주요 SNS에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종교 탄압 목적이다라는 주장이나 교회 탄압에 코로나를 이용했다라는 등의 가짜뉴스 등이 업로드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구상할 당시에 이러한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였고, 그러한 배경 속에서 팩트체킹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16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가짜뉴스를 탐지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인 IFCN을 만들어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팩트체크 기관을 위한 강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팩트체킹 방식은 다수의 전문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시간 및 금전적 비용에 있어서 손실이 큽니다. 이는 빠르게 생성되는 가짜뉴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문가 평가로 이루어지고 기사 하나당 다수의 전문가가 평가하는 집단평가 방식으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의 특징을 갖고 있던 기존 팩트체킹 방식에서 벗어나 기계평가와 자가학습, 빠른 속도라는 특징을 갖춘 자동화 방식 보완을 목표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본 연구에 앞서 기존의 팩트체킹 기술들을 분석하였는데요. 이 중 주목할 만한 기존 연구로는 자연어 측면의 접근과 자동화 기술을 제공하는 클레임버스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클레임버스터는 문장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팩트체킹이 필요한 문장만을 선별합니다. 그중 첫 번째 종류의 문장은 팩트체킹이 필요한, 즉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실을 포함한 문장으로 CFS, Check Words Factual Sentence라 구분합니다. 그는 걸프 전쟁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였다. 그리고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은 HIV 양성이다. 와 같은 문장이 그 예입니다. CFS 문장의 진위 여부는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어야 하며 그 예로는 수치를 포함한 문장이나 의학 정보를 담은 문장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두 번째 문장으로 UFS, Unimportant Factual Sentence가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선거일이다. 이틀 전 우리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다. 와 같은 문장처럼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문장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NFS, Non-Factual Sentence. 이것은 기억하는가와 같은 대다수의 질문이나 나는 생각한다와 같이 주관적인 견해나 믿음 등을 담은 문장을 말합니다. 클레임버스터의 팩트체킹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CFS를 선정한 후 CFS 문장을 토대로 의문사를 활용하는 등의 질의문을 생성합니다. 그 후 CFS 문장과 생성한 질의문에 대한 쿼리를 요청하고 결과를 응답받는데 이 응답받은 두 결과를 트위터의 트윗을 토대로 비교하여 결과를 산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클레임버스터의 팩트체킹 방식은 단순히 문장을 질의문으로 변환하여 쿼리를 보내고 응답받은 결과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중의적인 표현이라든지 글 속에 내포된 작성자의 숨은 의도나 감정 등 문장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가짜뉴스의 기본적인 특징인
앞뒤 문맥이 안 맞는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클레임버스터의 기존 팩트체킹 방식도 활용하고 더불어 단어의 심층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 문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언어학적 접근 방식과 언론사 및 언론인, 즉 뉴스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 통계학적 접근 방식, 이 두 가지를 활용한 세 가지 새로운 팩트체킹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언론사 및 언론인 사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두 사전은 앞서 말씀드린 통계학적 접근 방식을 위해 구축된 것입니다. 언론사 사전은 네이버에 등록된 72개의 언론사를 한 해 동안 모니터링한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누적된 팩트체크 결과와 기사당 평균 댓글, 공감, 추천 및 구독 수를 토대로 산출된 영향력 지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사전은 앞서 언급한 언론사의 소속 기자들에 대한 정보로 SNS와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언론사 사전과 마찬가지로 누적된 팩트체크 결과와 영향력 지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뉴스 생산자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팩트체킹에 활용됩니다. 다음은 신조어 사전입니다. 앞서 언급한 언론사 및 언론인 사전이 통계학적 접근을 위해 필요하다면 신조어 사전은 언어학적 접근을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뉴스 기사에는 기관이나 인물 또는 새롭게 등장하는 현상이나 이슈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현재 존재하는 한글 형태소 분석 패키지인 코NLP와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어를 저희는 신조어라 칭하고 이를 추출해 신조어 사전을 구축하였습니다. 신조어 추출 과정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기반한 신조어 추출 방법 및 형태소 분석 적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신조어 추출은 크게 6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필요 없는 문장 기호나 반복 문자 등을 제거하는 문장 정제 과정을 거쳐 띄어쓰기 단위를 기준으로 문장을 토큰화합니다. 이때 용언이 따르는 규칙에 맞게 용언의 원형을 복원합니다. 복원이 끝난 토큰 내에서 경우의 수를 따져서 여러 음절의 조합을 생성해 이를 후보로 삼습니다. 후보 중 1음절이거나 사전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단어 또는 결합 규칙에 위배되는 단어는 제거합니다. 남은 후보 단어는 해당 단어가 등장한 시기에 작성된 같은 주제의 기사를 대상으로 실사용을 확인하고 해당 과정에서 사용이 확인된 단어를 최종 선정하여 사전에 저장합니다. 다음은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는 데이터를 선별한 후 저장소와 비교하는 단계, 2단계는 언어학적 접근 방식과 통계학적 접근 방식의 평가를 거치는 단계, 마지막으로 평가를 토대로 결과를 산출하고 이를 저장 및 출력하는 단계입니다. 각 단계별 자세한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리문 생성 및 비교에 앞서 소셜미디어나 언론사 플랫폼 또는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기사 내 텍스트에서 팩트체킹이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합니다. 선별된 데이터와 관련된 팩트체크 결과가 저장소에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만약 존재한다면 해당 결과를 출력합니다. 하지만 저장소에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앞선 데이터 선별 과정에서 선별된 문장을 네이버 검색 API에 쿼리를 보내고 결과를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장을 토대로 질의문을 여러 개 생성하여 쿼리를 보내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은 결과를 비교하여 두 결과 간의 유사성을 산출하여 진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음은 어휘 분석입니다. 앞선 질의문 생성 및 비교 과정과는 달리 전체 기사 중 명사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합니다. 먼저 제목에 자극적인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포함되었을 경우 이를 자극적인 표현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기사 본문에 욕설이 포함된 경우는 혐오적 표현으로 성별, 정치, 연령, 종교, 인종에 대한 차별이 담긴 표현을 차별적 표현으로 규정합니다. 이때 가짜뉴스 데이터셋에서 각 표현의 등장 빈도를 토대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중립성을 산출합니다. 이외에도 백과사전과 재판문서를 전문적 텍스트로 학습시키고 네이버 지식인이나 블로그, 나무위키 문서 등을 비전문적 텍스트로 학습시켜 뉴스 기사가 비전문적인 정도를 산출해 그 값을 중립성에 반영합니다. 다음은 문맥 비교입니다. 이 과정은 가짜뉴스가 문단별로
다른 문맥을 갖는 특성을 활용한 탐색 과정으로 문단별로 카테고리를 추출해 이를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언론사 사전에 등록된 언론사의 각 카테고리별 최근 5년간의 기사를 수집하여 데이터셋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데이터셋은 특수문자 제거 후 한자나 영문을 한글로 변환합니다. 해당 과정을 거친 데이터셋으로부터 명사만을 추출하여 각 카테고리별 모델을 생성합니다. 카테고리별 모델은 각 카테고리의 뉴스에 등장하는 명사만을 자주 등장하는 순서대로 학습시킴으로써 입력받은 텍스트 내 명사에 맞게 카테고리 분류를 수행합니다. 분류 결과 각 문단별 카테고리를 비교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맥의 흐름이 일관되지 않다고 인식하여 가짜뉴스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 반영입니다. 이 과정은 앞서 언급한 언론사 및 언론인 사정을 이용하여 뉴스 생산자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과거 진위 여부 평가 결과가 부정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경우 현 평가 과정에 반영을 합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양상이라 함은 문맥 비교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셋의 진위 여부의 평균값 이하를 의미합니다. 또한 저희는 언론사 및 언론인 사전에 영향력 지수가 높을수록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짜뉴스의 특성을 자연어 측면과 통계학적 측면으로 나누고 자연어 측면 내에서도 표면적인 의미와 심층적인 의미를 모두 고려하여 각 측면에 맞는 판별 방식을 고안하였습니다. 이는 자동화된 기술을 통해 기존의 팩트체킹 방식이 많은 시간과 인적 자원을 요구한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본 연구가 완벽한 팩트체크를 제공한다기보다는 해당 뉴스가 가짜일 경우에 위험도를 산출하는 것에 가깝지만 향후 질의문 결과 비교를 실시간 SNS 분석과 접목시켜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아까 뉴스 데이터 5년치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그 가짜 뉴스를 탐지를 해서 이렇게 적중률을 계산해 보지는 않았나요? 저희가 안타깝지만 아직 모델을 지금 구현 중에 있어서 제대로 음, 결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예, 예,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늘 우리 세션에 총 8개 발표가 있었고요. 또 많은 부분이 우리 학부생들이 이렇게 AI 빅데이터에 도전한 것 같은데 굉장히 수준 높게 열심히 일을 잘해서 발표를 해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IT 서비스 학회 끝까지 남아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자, 끝나고 우리 좀 있으면 저쪽 A 세션 쪽으로 가면 저기 아마 그 종료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념품 추천도 있고 할 테니까 그쪽에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